악역은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 중 하나죠. 잔혹하고 교활하면서도 힘이 세고 나쁜 일이라면 기꺼이 도맡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악역은 언제든 어떤 때든지 항상 나쁘기만 하다니 누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애니메이션 속의 악역 7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톰과 제리의 고양이인 톰. 아주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톰과 제리에 등장하는 톰은 언뜻 보면 나쁜 녀석인 듯한 전형적인 악역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톰은 항상 약한 쥐 제리를 해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덫을 놓아서 제리를 잡아먹기. 얼마나 무섭고 비겁한지요. 그러나 많은 회에 걸쳐서 톰은 의뢰 제리에게 당하고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 처지에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톰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톰은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이고 거기에 제리가 나타나더니 뻔뻔스럽게도 치즈나 소시지 같은 맛있는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제리는 흔히 있는 작은 도둑쥐인데 그럼에도 운 좋게도 항상 벌받는 걸 피해갈 뿐인 거죠. 원래 톰은 쥐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주인이 기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톰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카즈의 프랭크. 콤바인이 악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하지만 프랭크는 이 역할에 딱이에요. 이 빨간 2X라지급 메트로 액추얼 콤바인은 마치 황소 같아요. 거대하고 성질이 급해서 엄청 빠르게 달리곤 해요. 그를 화나게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프랭크가 화가 나면 바로 도망가야만 해요. 라이트닝 맥퀸과 메이터에게도 예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밭에서 소란을 피운 덕분에 트랙터 무리뿐만 아니라 프랭크도 깨우고 말았을 때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이후에도 라이트닝은 경주장에서 자신과 다른 2대의 차가 프랭크에게 쫓기다가 그중 한 대가 파괴되어 버리는 악몽을 꿀 정도였답니다. 다행히 이것은 단지 꿈일 뿐이었고 프랭크는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는 단지 낮에 열심히 밭일했기에 밤에는 당연히 쉬고 싶었을 뿐이랍니다. 어떠세요? 정말 프랭크가 나쁜 걸까요? 슈렉에서의 팍화드경. 악역을 나열한 랭킹에서 맥서머스 팍화드경이 하위로 꼽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작지만 탐욕스럽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사랑스러운 슈렉을 잡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는 악당입니다. 피오나 공주를 돕기 위해 그 자신이 보낸 슈렉을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그렇다면 왜 그는 슈렉을 적대시하는 것일까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슈렉은 팍화드경이 피오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녀를 드래곤에게서 구해 궁전으로 데려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대신 팍화드경은 슈렉의 소중한 늪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굉장히 성의 있게 대응하지 않았나요? 한편 슈렉은 늪을 돌려받자마자 피오나 공주도 자신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궁전을 향한 초록의 오건은 마침 결혼식을 멈출 수 있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시시한 거짓말쟁이일까요? 팍화드경이 옳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법정에서도 인정될 거예요. 나중에 동키와 연인이 된 드래곤이 날아와 그를 먹어치운 사건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그 문제는 다른 얘기니까 접어두도록 할게요. 스폰지밥의 셸든 플랑크톤. 셸든 제이 플랑크톤은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주요 악역입니다. 상상하신 대로 플랑크톤은 작은 요강류의 일종. 항상 집게사장의 게살버거 레시피를 훔치려고 합니다. 그의 발명력은 모두 갖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레시피를 입수하기 위한 맞춤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악한 일도 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 놀라시겠지만 원래 집게사장과 플랑크톤은 친한 친구였어요. 둘은 모두 학교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했답니다. 집게사장은 가난했고 플랑크톤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 둘은
돈이 있다면 자신들이 당하는 나쁜 짓은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햄버거를 팔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레시피를 만들었지만 그다지 잘 되지는 않았어요. 첫 손님이 식중독에 걸리고 만 거예요. 이 실패로 그들은 싸우고 플랑크톤은 레시피를 가지고 나와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게 사장은 레시피는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화를 내고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작은 플랑크톤이 손에 넣은 것이라곤 첨을 조금이라고 적힌 종이 조각뿐이었어요. 첨이란 물고기의 잔해로 만들어진 낚시의 밑밥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는 이것을 자신이 직접 만드는 플랑크톤 버거에 끈질기게 넣었고 버거에서는 하수구 맛이 날 정도로 맛이 없게 된 거예요. 한편 동시에 몸집이 큰 집게 사장은 레시피의 대부분을 차지했기에 얘의 그 맛없는 재료는 넣지 않을 수 있었고 덕분에 맛있는 게살버거를 팔아서 부자가 된 거랍니다. 하지만 게살버거를 만들어낸 영광은 원래 두 사람 모두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레시피를 훔쳐서라도 권리를 되찾으려고 한 것은 100%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심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에 등장하는 찰스 먼츠. 이어서 이야기할 악역은 업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옳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진정한 괴물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찰스 먼츠는 부자이면서 괴짜인 미국인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바치고 있었는데요. 그의 모토, 모험이 바로 저 너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어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은 남미에서 발견한 환상의 거대한 새의 뼈를 세상에 발표하면서 갑자기 변해버리고 맙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가짜일 거라며 의심하면서 그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미에 있는 파라다이스 폭포로 돌아가 수수께끼의 새를 발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칼 할아버지와 9살 보이스카우트 소년 러셀도 그곳에서 함께 하던 도중 결국 먼츠는 찾던 괴상한 새 케빈을 발견하게 됩니다. 케빈을 잡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결국 악당이 되어버린 먼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핑크팬더의 빅 노우즈. 애니메이션 시리즈 핑크팬더에서는 큰 코를 가진 작은 인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는 빅 노우즈라고 불립니다. 항상 핑크팬더를 잡거나 쏘려고 하는 역겨운 인물로 주요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잔혹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틀리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핑크팬더가 천문대 바로 근처에 집을 지어 아름다운 달의 전망을 가로막아 천문학자인 빅 노우즈의 일을 방해한 이야기도 있었죠. 폭발이나 파괴 같은 일을 저지르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빅 노우즈가 옳다고 할 수 있죠. 만약 그의 정당성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이 장면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몰타르가 들어있는 무거운 손수레를 미는 빅 노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던 공사 현장에 핑크팬더가 찾아와 손수레용 경사면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결과 몰타르가 현장 감독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불쌍한 빅 노우즈가 결국은 타격을 입게 됐고 당연히 이 상황을 고맙게 여길 사람은 없겠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장난 때문에 얻어맞게 된다면 웃을 수 있을까요? 몬스터 주식회사 헨리 워터누스. 몬스터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면 몬스터로 지내는 건 간단한 일이겠죠. 몬스터 시티를 지배하는 대머리에 5개의 눈을 가진 커다란 개와 같이 많은 다리를 가진 몬스터 헨리 제이 워터누스 3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을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그는 아이들의 공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아이의 방에는 비밀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한 만큼의 에너지가 거리에 공급된답니다. 개인적인 장난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일 뿐이랍니다. 하지만 부라는 소녀가 몬스터월드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2마리의 몬스터와 친해졌습니다. 크고 털이 주렁주렁한 제임스 P. 설리반과 작고 다리가 난 둥근 눈인 마이크 와조스키입니다. 그러나 워터누스는 아이가 이 마을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전기 계통의 흐름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보인 행동은 엄청난 악의에 차 있어서 정말이지 괴물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에게 해를 가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을의 평온한 삶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괴물은 항상 옳다. 미리 말해두자면 이것이 몬스터의 규칙인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비명소리 이외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웃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다룬 캐릭터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애니메이션의 세계로의 소소한 여행이 즐거우셨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SNS에 공유하기에 적합할 만큼 흥미로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헤어지겠지만 곧 또 만나기를 기대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